자, 3번 피기망자의 착오를 봅니다. 자, 의 보시면 자, 기망행위로 인해서 피기망자에게 착오가 야기되어야 한다 했네요. 자, 주체는 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사람만 된다 그랬습니다. 자, 판례 보시면 자, 피고인이 판매 대리점의 컴퓨터를 이용하여서 유심칩 읽기를 통하여 문자를 해제 발송 한도를 해제하였다 했잖아요. 사기죄가 될 수 있을까? 말씀드렸잖아, 그치? 컴퓨터 세무 치시고 유심칩 읽기 세무 치시고 객체가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사기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자, 내용은 동기 검색 동그라미 동기착오로도 족하다 거예요. 그 동기는 적극적, 소극적, 사실 가치 판단이든 상관없고 그렇습니다. 인과관계 있어야 되고요. 인과관계 있어야 돼요. 인과관계가 없으면 사기죄는 미수가 되거나 그래요. 자, 판례 볼게요. 자, 판례 별표치입니다. 자, 무지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 사기죄의 기망은 반드시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는다. 중요한 부분이면 당연히 사기죄 되죠. 근데 반드시 그것에 한정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자, 빨간색으로 판단 기초 동그라미이면 족하다 이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용도를 속인다 동그라미. 자, 친구한테 돈을 빌려요. 근데 진실한 용도를 고지했었더라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주지 않아요. 예를 들면 야, 돈 좀 빌려줄래? 나 도박판에 가서 도박 좀 하게. 그러면 돈 빌려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치? 그래서 핑계 대는 거지. 야, 우리 엄마가 편찮은데 급히 돈이 필요한데 병원비 좀 써야 되는데 돈 좀 빌려주면 안 되겠니? 하니까 친구가 빌려준단 말이죠. 그쵸? 근데 알고 보니까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었고 도박판에 가려고 돈을 빌리는 거였습니다. 자, 이런 것이 바로 뭐다? 사기죄다. 이런 말이. 그래서 진실한 용도를 고지했었다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관계가 인정됐을 때 이것이 기망이 되는 겁니다. 자, 올라가 볼게요. 자, 공무원 갑은 쭉 나와 있네요. 읽어보시고요. 두 번째 줄 보시면 개발 제한 구역 지정을 해제하고자 하는데 접대 비용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피해자인 을이 이 토지를 갖고 있는데 그 토지가 그린벨트 지역으로 묶여 있어요. 근데 그게 풀리면 땅값이 뭐 20, 30배 폭등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무원이 그래요. 이거 풀어줄 테니까 좀 고위직 공무원들한테 접대 비용이 필요하다. 그래서 2천만 원을 달라고 합니다. 2천만 원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접대 비용으로 달라 이겁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2천만 원을 주는 거죠. 그치? 뭐 2, 30배 폭등하는데 그 2천만 원이 문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공무원이 이 돈을 받고서 접대 비용으로 쓴 것이 아니라 자기 사생활 비용으로 썼다 라고 하는 거죠. 뭐가 됩니까? 사기죄죠. 그래서 빨간색으로 지정해제 동그라미. 이 용도로 써야 되는데 이 용도가 아닌 생활비로 썼다면 그 자체가 용도 사기로서 사기죄다 이런 말이.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자, 1번 보시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빌림에 있어서 이런 말이죠. 용도 동그라미, 마련 방법 동그라미. 이를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 돼요.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고 검은색으로 진실에 반하는 얘기를 했다면 그 자체가 사기죄다 이런 말이 사기죄다. 여기서 담보 제공 세무 치시고 돼지꼬리. 담보를 제공했던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던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손해 발생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응? 손해 발생 땡땡 요건이 아니다. 이게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담보 제공했던 하지 않았던 간에 사기죄가 된다 이런 말이고요.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빨간색으로 마련 방법 동그라미. 그쵸? 검은색으로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했었더라면 사기죄다 이런 말이고요. 3번 볼게요. 명의상의 학원 원장에 불과한 자가 명의상으로만 원장이지 실제로는 자기가 원장이 아닙니다. 자, 대출금 용도에 반하여 대출금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네요. 개인적인 용도로만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은행 직원을 속이죠. 대출 직원을 속여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학원 운전자금 동그라미. 용도로 사용했다고 하면서 대출받아요. 그치? 대출받는단 말이죠. 대출 용도가 뭐였어요? 학원 운영자금. 학원 운영자금으로 1억을 빌렸었는데 그럼 학원 운영을 하는데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 돈을 뭐 아파트를 구입하는 데 썼다, 차량 일부를 사는 데 썼다, 뭐 애들 학원비 하는 데 썼다 라고 해서 돈을 못 갚죠. 그러면 사기죄가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뭡니까? 용도 사기 판례죠. 자, 밑에 판례 나왔네요. 자, 1번 별표 한번 쳐보세요.
자, 1번은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요. 자, 밑에에서 설명드릴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예금주입니다. 예금주. 예금주가 뭐 별거 아니에요. 통장 소지자, 통장 소지자, 소유자, 통장 소유자죠. 자, 근데 이 갑이라는 사람에게 A라는 이 사기꾼이 접근을 해요. 접근을 해서 돈, 뭐 큰 돈도 아니야. 한 10만원 건네주면서 당신이 갖고 있는 너 통장 있지? 한번 물어봐요. 통장 있지? 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내 통장 달란 말 안 하고 너가 갖고 있는 그 현금 카드 있을까? 현금 카드하고 그 다음에 이 통장에 있는 비밀번호를 나한테 좀 빌려달라. 내가 당분간 쓰고 줄 테니까 대신 대가로 뭐 약속하지만 10만원 줄 테니까 이건 네 용돈벌이 하고 잠시 빌려주면 안 될까? 라고 하니까 이 갑이란 사람이 뭐가 좀 아쉬운지 그래 라고 해서 현금 카드하고 비밀번호를 건네줍니다. 자, 이 사기꾼이 이 B라는 피해자에게 접근해서 사기를 치죠. 기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 B가 속아요. 착오를 일으켜서 돈을 입금하는데 돈을 누구한테 입금해요? 통장 있죠, 통장. 이 통장에다가 100만원 이 돈을 입금을 하죠. 이 100만원 입금이 바로 뭐예요?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가 되는 거예요. 처분행위. 통장에 돈이 꽂혔지? 이게 취득이 되는 거예요. 취득이 된다. 됐어요? 자, 어느 날 갑이 자기 통장을 열어보니까 통장에 100이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100만원 들어와 있어요. 큰 돈이 들어온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요. 그래서 이 은행에 가요. 은행에 가서 쫓아갑니다. 은행에 가서 뭐라 그래요? 통장 해지하겠습니다. 신분증 주고 신분증 건네주고 통장을 해지하겠다. 그러니까 통장에 있는 돈을 나에게 달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은행 직원이 왜 해지하려고 하시는데요? 이렇게 물어보나요? 그 돈 어디서 났어요? 이렇게 물어보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예금주 말대로 자기 해지해달라고 하니까 이 은행 직원이 통장을 해지를 해서 이 돈을 지급합니다. 자, 여기서 여기 사기인가요? 여기 사기냐고. 무슨 말이요? 이 갑이 자기 통장에 들어있는 돈이 자기 돈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은행 직원에게 가서 이 통장에 있는 돈 100만원이 마치 자기가 진정한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인 것처럼 속여서 나에게 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은행 직원이 착오를 일으켜서 이 돈을 이 갑에게 주는 거잖아요. 이게 사기냐고요. 사기 맞아요? 사기 아니에요. 왜 사기가 아니지? 그것이 예금주니까. 통장 예금주니까. 통장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통장 예금주는 그게 10원이 꽂혔든 100원이 꽂혔든 은행에 가서 내 통장에 들어오는 돈을 내가 찾을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은행 직원이 그걸 일일이 출처를 묻고 있지 않잖아요. 그치? 따라서 이 사람은 통장에 있는 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이기 때문에 통장에 있는 돈을 지급 청구를 할 수 있고, 따라서 은행 직원은 그 청구대로 돈의 출처를 묻지 않고 돈을 주면 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사기죄가 되는 구조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판결유지 한번 가보시면, 자, 송금 의뢰인과 수취 사이에 어떤 법률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서 송금 의뢰인이 누군가요? 여기서 송금 의뢰인이 누구예요? 갑 A, B 중에서 송금 의뢰인이 누구요? 이 사람이죠. B가 송금 의뢰인이고 갑이 누구예요? 갑이 수취인이야. 수취인. 돈을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 B하고 갑하고는 어떤 안면도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법률 행위도 없잖아요. 그쵸? 그치?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송금 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어떤 원인되는 법률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를 통해서 수취인이 누구야? 수취인이 통장 주인이죠. 수취인이 이체 금액 상당의 예금 채권을 취득했다 했을 때, 그쵸? 여기서 수취인 파란색 세모. 자, 이 사람은 가로 열고 이퀄. 이 통장에 들어온 돈에 대한 뭐를 가진 사람이다? 정당한 권한. 그리고 동그라미. 즉,
통장에 있는 돈에 대한 정당 권한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밑에 줄 은행에 대해서 예금 반환 청구를 행사함에 따라서 은행이 그 수취인에게 그 예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그치 여기서 예금 반환 청구를 했다 밑줄 그시고 이것은 뭐다? 정당 권한을 가진 사람 행위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은 마지막 줄에 은행에 대해서 사기죄가 되지를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가로 2번도 마찬가지로 파란색으로 요 예금주지 밑줄 그시고 이 사람이 자신의 은행 계좌입니다. 자신 세무 치시고 돈을 꺼내 쓴 것은 밑에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사기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무죄인가? 검사가 기소를 잘해야 돼. 기소를. 사기죄로만 기소하면 사기죄로밖에 판단이 안 되잖아요. 그럼 무죄로 나오는 거지. 그쵸? 이것은 뒤에 횡령죄 할 때 비슷한 판례가 나와요. 그래서 횡령은 가능해요. 횡령은 가능하다. 그러나 사기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됐고 밑에 2번을 보시면 세 번째 줄까지가 사실관계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회사 운영이 어려워 돈을 차용하거나 투자를 받더라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다. 피해자를 기망했다. 돈을 빌렸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가만히 보니까 키워드만 보면 돈 갚을 의사나 능력이 쥐뿔도 없네요. 피해자들 기망했네요. 사기죄 될 것 같아. 그쵸? 사기죄 될 것 같지?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이 사기죄의 피해자가 누군가 하면 이 피해자들은 부동산 중개업자였다. 세모. 그리고 은행 지점장이었다. 세모. 그리고 이 은행 지점장이라는 사람은 부사장으로 행세했거나 자금 담당 상무였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한다는 거야. 그래서 쭉 보시게 되면 또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는 점, 대여금의 변제를 받을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을 누가? 이 피고인이라는 사람이 대여금을 변제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다는 거야. 잘 알았기 때문에 이 피해자들로 보는 이 부동산 중개업자나 은행 지점장은 뭐다? 착오에 빠질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사기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즉 기망했다고 해서 다 사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란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기를 당할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인과관계 단절되기 때문에 사기죄가 안 된다라고 본 판례입니다. 중요한 판례는 아니고요. 다음 페이지. 처분행위 읽을게요. 자, 갑자기 왜 처분행위가 나오지? 자, 노트 한번 볼까요? 자, 노트를 보시게 되면 노트 122페이지입니다. 전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보세요. A라는 사람이 B한테 사기를 치잖아요. B가 착오를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착오를 일으켜서 돈이나 무슨 걸 건네주잖아요. 처분행위를 하잖아요. 처분행위를 하는데 이 처분행위를 함에 있어서 뭐가 필요하다? 처분의사가 필요하다는 게 학설이자 판례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기죄는 편취죄, 공갈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기죄나 공갈죄는 편취죄이기 때문에 이 구조가 처분의사, 처분행위가 전부 다 있어야지만 사기 공갈이 되는 거예요. 그 점에서 탈취죄인 절도 강도하고 틀린 거예요. 다시 교재와 볼게요. 자, 의 보시게 되면 절도죄와 구별된다. 왜? 절도죄는 탈취죄니까. 그래서 여기서 처분행위라는 거 밑에 처분의사 2번 체크하시고 처분의사가 필요하냐? 필요하다. 왜? 바로 열고 편취죄니까. 그러나 절도죄는 탈취죄니까 이게 필요 없다는 거지. 그리고 법조문에 없어요. 그래서 기술되지 않은 구성요건 요소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됐죠? 이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은 자기 부작이 다 돼요. 법률행위, 사실행위 다 되고요. 자, 요 부작위 판례 한번 볼까요? 그것이 바로 밑에 나와 있습니다. 인쇄사건 별표 쳐볼게요. 자, 여기서 첫 번째 줄 보시면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자기나 부작이 다 된다 나오지, 그치? 그래서 피해자가 착오에 빠진 결과 채권 존재를 알지 못하여서 빨간색으로 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 동그라미 이 자체가 뭐가 되는 거죠? 부작위가 되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판결리지 2번을 보시게 되면 자, 출판사 경영자가 조작하는 방법으로 실제 출판 부수를 속여서 작가에게 인쇄의 일부만 줘요. 3천만 원을 줘야 되는데 1,000만 원밖에 안 준단 말이죠. 그래서 작가는
그렇게 팔렸다고 하니까 그렇게 팔린 줄만 알고 나머지 2천만 원에 대한 청구권 행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나머지 인세 나오지? 나머지 인세에 대해서 빨간색으로 행사하지 아니하였다 동그라미. 이 자체가 바로 뭐다? 부작이다, 부작이. 그쵸? 아니 거의 실제로 팔린 부수와 거의 근접하다는 정도면 약간의 차이 나면 모를까? 너무나 큰 차이가 나니까 작가도 들은 바가 있고 보는 바가 있는데 너무 큰 차이가 나니까 조사해봤단 말입니다. 조사해보니까 이렇게 일부밖에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머지 부분에 대한 뭐가 된다? 사기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관계는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 하나 더 볼게요. 자, 처분행위자를 볼게요. 처분행위자. 보통 아까 노트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게 되면 자, A가 있잖아요. A가 B한테 사기를 치잖아요. 그럼 B는 피해자네요. 피해자란 말이에요. 피해자인데 지금 둘밖에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A가 B한테 사기쳐서 B가 착오를 불러일으켜서 지금 처분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처분행위자와 처분행위자가 이제 착오를 일으킨 사람이잖아요. 착오를 일으킨 사람이에요. 그치? 근데 여기서 둘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재산상의 피해자와 똑같은 거예요. 재산상의 피해자랑. 그쵸?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A가 B한테 사기를 쳐요. 이 사고를 일으키지, 그치? 그래서 처분행위를 하죠. 여기까지는 이 그림과 똑같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실제 소유자는 C였단 말이에요. 실제 소유자는 피해자는 C였다. 그러니까 A가 이 건물이나 토지를 사기쳐서 빼려고 하는데 이 토지나 건물의 실제 소유자는 C였단 말이에요. 근데 B라는 사람이 이 토지나 건물의 실제 소유자는 아니고 이 토지나 건물을 처분할 수 있는 서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야. 서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면 A는 이 서류 갖고 있는 이 B를 사기쳐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한단 말이죠. 그쵸? 근데 실제로 손해보는 사람은 C였단 말이에요. C였다. 이 사람이 피해자니까. 그래서 요 착오를 불러일으키는 사람과 실제 소유자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이것을 뭐라 부른다? 삼각사기다. 이렇게 불러요. 다시 교재와 보세요. 보통 처분행위자와 피기망자, 사기를 당하는 사람은 동일인이죠. 그러나 앞에 끊고 재산상의 피해자와 이 처분행위자가 반드시 일치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삼각사기가 나와요. 삼각사기가. 자, 됐어요? 자, 그러면 다시 노트를 놔볼게요. 노트를 가보면 123페이지 보세요. 여기 나와있지. 방금 제가 읽었지. 그치? 여기 A가 있고 B한테 사기를 친다. 근데 실제로 피해자는 C가 있다. C가 피해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착오를 불러일으키는 사람과 착오를 당하는 사람과 재산상의 피해자가 다르다. 그래서 등장인물이 3명이니까 삼각사기다. 이렇게 나와있죠. 그러면 어떻게 했을 때 A에게 사기죄가 될 수 있느냐 이 문제인데 요 B란 사람과 C란 사람의 관계를 잘 봐야 돼. 이 관계가 밀접한 관계인연이 있다. 그러면 이 사기가 가능해. A가 사기가 가능하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밀접한 관련이 없을 때는 사기가 안 돼요.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했을 때 B는 C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만 있으면 된다. 그게 권한설이에요. 그러나 우리 학설과 판례는 권한이 있는 건 당연하고 그걸 말이라 하냐 이거지. 그걸 말이라 하니? 그건 당연한 거고 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B가 C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사실상의 지위만 있다면 그것도 사기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범위를 권한설보다 좀 더 범위를 넓혀요. 지위로. 그래서 이것을 지위설이다. 이렇게 불러요. 자, 이 지위설에 따랐을 때 우리 판례는 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B는 C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당연히 되는 것이고 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처분할 수 있는 지위가 있으면 된다. 그쵸? 그게 바로 여기 나왔지. B는 C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서류를 갖고 있다. 땅문서나 집문서 이런 걸 갖고 있다면 충분히 사기가 가능하고요. 또는 B가 누구면 된다?
법원을 상대로 사기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법원이 판결을 통해서 당신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지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삼각사기, 대표적인 형태로 소송사기로서 다음 시간에 배웁니다. 그러나 등기 공무원이나 특허청 공무원은 법관하고 지위가 틀리죠. 그렇지? 이 사람은 여러분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지위가 없어요. 그래서 등기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는 사기가 되지 않는다 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됐죠? 그리고 이 지위와 관련 그 사례를 보시면 가족, 가정부, 종업원 되고요. 권한 같은 경우는 친권자, 대리인, 후견인 등을 예로 들 수가 있는데 동그라미 친 것이 판례입니다. 다시 교재를 와보세요. 교재를 와보시게 되면 자 2번 나와있지? 체크하시고 자 됐어요? 자 거기 보시게 되면 삼각사기 같은 경우에는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나 지위가 있으면 된다 해서 지위 권능 말고 요 지위를 동그라미 쳐볼게요. 이걸 뭐라 부른다고요? 지위설이다 이렇게 불러요. 됐어요? 그러니까 지위설에 따랐을 때는 당연히 권능도 포함되는 거예요. 권한설보다 범위를 넓힌다는 거죠. 예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서 그 예에서 여기 재산 처분을 할 수 있는 서류를 갖고 있다 그치? 서류를 받았다. 판례가 있습니다. 자 됐죠?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착오로 상계한 사건 볼게요. 요 별 펼쳐볼게요. 자 사계죄에서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를 말하며 그치? 여기서 기망행위로 인하여 채무자가 채무를 확정적으로 소멸시킨다. 빨간색으로 확정적 소멸 동그라미, 면제 동그라미가 있을 때 이런 처분행위가 있을 때 사기죄에서 말하는 이득을 취득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B한테 사기를 치잖아요.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 그 사기꾼에게 놀아나서 채무를 확정적으로 소멸시켜주잖아요. 면제해주잖아요. 내가 받을 돈이 있는데 그래 알았어 내가 면제해줄게 라는 의사표시를 하면 채무가 확정적 소멸되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사기꾼이 이득을 취득한 거예요. 사기죄 기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망행위를 통해서 채권자가 채무를 확정적으로 소멸시키면 면제받으면 이것이 그 즉시 뭐가 된다? 사기죄가 된다. 이런 말, 사기죄가 된다. 후에 이것이 기망행위니까 기망행위는 민법상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서 상대방이 취소권 행사해서 취소시킬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기수가 된 이후 문제야. 그래서 소멸시키거나 면제시켰다라고 했을 때 가로 열고 이퀄 이것이 기수가 된다고요. 훗날 이것이 사기를 이유로 인해서 취소가 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건 기수 이후 문제니까 형법상 빠꾸 후진 없다 했어요. 그냥 기수인 거예요. 달리 될 수 있다 해서 자 취소될 수 있다 해서 취소 세무 치시고 돼지꼬리 이런 것은 하등 사기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판례 1번에서 채무를 확정적 소멸, 면제시킨다는 그 예가 밑에 나와 있는 상계 동그라미. 상계가 그런 의사표시라는 거죠. 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매매대금 중 일부를 피고인에 대한 기존 채권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그 채무를 소멸시켰다 했을 때 이 자체가 바로 기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노트를 펴볼까요? 자 노트 그 위에 거 보세요. 그 위에 거 착오 상계 사건 보세요. 자 갑이 사기꾼이에요. 갑이 부동산 조그만 거 하나 갖고 있어요. 자 을에게 요걸 팔아요. 둘은 아는 사이예요. 그래서 기망행위를 하죠. 갑이 을에게 기망행위를 해요. 부동산 매도를 함에 있어서 기망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을이 착오를 일으켜요. 착오를 일으켜서 일단 이 대금이 얼마냐? 팔려고 하는 이 부동산 대금이 얼마냐? 2억 7천. 2억 7천. 그래서 을이 이 부동산을 삽니다. 사는데 2억을 줘요. 2억을 주는데 그럼 나머지 잔금 얼마지? 잔금 7천만 원 남았지. 잔금 7천만 원 남았어요. 7천을 이제 줘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을이 갑에게 받을 돈 7천만 원 있던 거예요. 원래 있었어요. 그러니까 있었기 때문에 7천을 줄 필요가 없지. 그치?
갑은 부동산을 팔기 때문에 7천을 받아야 되잖아요. 2억 7천이니까 2억 외에 7천을 더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을은 갑에게 기존에 7천만 원을 받을 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 받을 돈이, 갑도 받을 돈 있고 을도 받을 돈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7천만 원이 중첩되니까 그 7천만 원에 대해서 뭐 한다? 서로 계산하자. 맞계산하자. 맞계산을 한자로 상계, 서로 상, 계산할 계자 써서 상계라고 해요. 그래서 서로 7천만 원을 까는 거예요. 그래서 갑도 7천 까고 을도 7천을 까는 거예요. 그래서 을이 결국 얼마를 줬다? 2억을 준 거예요. 2억을 준 거란 말이죠. 근데 여기 나와 있지. 알고 보니까 이것은 갑이 사기를 쳐서 부동산을 판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을 팔았기 때문에 피해자인 을이 사기를 당해서 부동산을 산 것이므로 이 계약을 취소시킬 수 있다 하더라도, 하자 있는 의사표시니까 계약을 취소시킬 수 있다 하더라도 7천 서로 까버렸잖아요. 이 까버렸다라고 하는 채무를 확정적으로 소멸시키는 행위를 했잖아요. 이 부분이 뭐다? 사기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지. 이것이 민법상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상계라는 의사표시를 하는 순간 사기죄는 갑은 하는 순간, 의사표시하는 순간 갑은 7천만 원에 대한 채무 면제를 취득했다. 그런 이익을 취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기죄는 기수가 되는 거지. 기수가 된 이후에 을이 아무리 취소해봤자 사기죄에는 영향이 없다. 이런 말이 됐죠. 다시 교재에 와보세요. 사실관계 한번 볼까요? 갑이 을을 기망하여 매도하면서 2억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머지 7천은 기존 채권으로 서로 상계하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뭐다? 상계하였다 하는 순간, 이거 하는 순간 검은색으로 하는 순간 기수가 돼요. 됐죠? 기수가 뭐다? 상계가 뭐다? 채무를 확정적으로 소멸시키는 행위다 하는 거예요. 판결로지 2번을 보시면 세 번째 줄 끊을게요. 여기까지 끊으면, 그래서 상계를 통해서 기존 채무가 소멸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득을 취득하였다. 이 취득이 바로 뭐지? 기수라는 거죠. 됐죠? 자, 그 밑에 판례 별표. 최근에 나온 전환화부제 판결입니다. 요 판례 옆에다 적어보세요. 적으세요. 서명사취 사건입니다. 서명사취 사건이에요. 제목이 그래요. 제목이. 그래서 밑에 보시면 여기 나와 있지? 여기 처분문서에 서명 날인하였다는 거예요. 계약서 쓰는 거, 계약서 쓰는 거. 자, 볼게요. 사기죄에서 피기망자의 처분 의사는 기망행위로 인해서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계약서를 쓰기 때문에 그 의사표시는 하자가 있는 의사표시이므로 불완전하거나 결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처분 의사가 착오에 빠진 피기망자가 빨간색으로 어떤 행위를 한다는 인식 동그라미만 있으면 충분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처분 의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기죄가 성립을 하려면 처분 의사가 필요하다 했잖아요. 그럼 처분 의사라고 하는 것은 뭐다? 처분 의사라고 하는 것은 이 피기망자가 착오에 빠짐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행위를 한다라는 인식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파란색으로 결과에 대한 인식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X.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3번부터 먼저 볼게요. 3번 체크하시고, 사기죄가 되려면 반드시 처분 결과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종전 대법원 판례들이었고요. 시험에 무지 잘 나왔었는데 이 판례가 이를 변경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사기죄의 처분행위가 인정되려면 처분 결과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하면 틀려요. 그럴 것까진 필요 없고, 자, 착오에 빠진 결과 내가 어떤 행위를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족하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 유튜브에 한참 이슈가 되었던 그 덕자란 BJ하고 그 턱형이라는 BJ와의 그 계약 분쟁 아세요? 그 연예인들 부당계약 쓰죠. 부당계약서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 덕자란 그 순진한 여자 BJ가 계약서의 내용을 대충 읽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 사람의 말만 믿고 그냥
그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말았는데, 그쵸? 그 계약서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다라는 그 인식도 하지 아니한 채 그 사람 하나 믿고 그냥 순진해서 그냥 사인만 했었는데 나중에는 보니까 유튜브 계정도 뺏기고, 그쵸? 뭐 등등에 해서 지금 재판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서명 사치 사건, 이 판결 요지로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처분 의사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착오에 빠진 결과 어떤 행위를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한 것이지, 그 결과가 가져오는 것까지는 인식을 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가로 2번 보세요. 착오에 빠진 결과 내심의 의사와 다른 효과를 발생시키는 내용, 다른 효과 동그란 빨간색으로, 요 다른 효과를 발생시키는 내용의 처분문서에 서명 날인하는 순간 이것은 처분 의사가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지? 그래서 네 번째 줄 처분 결과, 즉 문서의 내용과 법적 결과를 미처 인식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즉 처분 결과 밑줄 그으시고 X, 인식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즉 유튜브 계정을 뭐 뺏긴다. 30만 구독자가 되는 유튜브 계정 뺏겼잖아요.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가져온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그 문서에 스스로 서명 날인함으로써 그 날인한다는 것을, 내가 서명 날인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면 피기망자의 처분 의사 역시 인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기죄 성립을 좀 더 완화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전에는 이 처분 결과까지 인식한다고 해서 약간 사기죄 성립을 약간 까다롭게 했었는데, 지금은 그것까지는 필요 없고 내가 계약서에 사인한다는 것, 내가 네 말을 듣고 사인한다는 것으로만 해도 뭐다? 사기죄는 충분히 성립을 한다. 그러니까 너는 나한테 고지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계약서의 내용대로 고지가 의무가 있는데 그 고지 의무대로 이행하지 않고 어떤 내용도 알려주지 않고 나는 네가 말하는 그 새치혀로 말하는 그 내용대로 다 있다는 것으로 계약서 있는 줄 알았지. 그래서 내가 사인했다는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걸 숨겼다든지 고지해주지 않고 했다고 하면 그 자체가 사기가 된다. 이런 논리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봐라, 거기 계약서 읽어봐라. 그 내용들이 있지 않느냐. 너 읽지 않은 너 잘못이 크네. 그래 사기죄 꼼꼼하게 읽어보지 않았던 너 잘못을 들어서 사기죄 성립을 뭐 부정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거 다 필요 없고요. 그 계약서 내용에 있든 없든 간에 너가 나한테 말을 했잖아. 그 말을 한 내용대로 나는 네 말을 믿고 그대로 계약서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근데 알고 보니까 결과물이 완전 다르죠. 그렇게 되면 그게 뭐다? 그게 사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서를 할 때 어떤 법적인 증거를 다투려고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 뭐 통화 내용이라든지 미리 그런 것까지 하는 사람들이 별로 있겠나? 그치? 통화 내용을 미리 녹음해둔다든지 어떤 증거를 잡아놔야 돼요. 잡아놔야지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 여지가 크지. 네가 뭐 나한테 어떤 말을 했네 안 했네 라고 하는 것이 증거물이 없으면 패소 가능성이 짙잖아요. 그쵸? 그래서 미리 계약서 할 때는 꼼꼼하게 읽어보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꼼꼼하게 읽어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사람이 좋아서 그냥 계약서에 사인만 했던 뿐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 사기를 당한 거죠. 그렇죠? 그런 것이 내가 소송에서 이기려고 하면 여러 가지 사전에 다 이렇게 뭐한다? 이런 증거물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판결문지만 보면 계약서 내용을 읽지 못한, 그치? 나한테 사전 고지 의무를 미리 알려주지 않았었고 나는 그래서 미리 사인을 했다 하더라도 사기죄 성립은 인정된다는 취지로 이렇게 판결 요지가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판례 볼게요. 자, 이 판례 별표 칩니다. 이거는 서명 사치 사건이 아니에요. 서명 사치 사건이 아니다. 그래서 앞에 판례랑 달리 보셔야 돼요. 달리 보셔야 돼요. 자, 이거 읽어볼게요. 갑은 내용 관계에 있던 병녀가 병의 밭 1000평을 대금 9,500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중도금으로 4,500을 지급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 잘 보셔야 돼요. 형질 변경 및 건축 허가를 받는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 이걸 나에게 건네주면 위 용도로만 쓰겠다 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 피해자가 이에 속아서 이 인감이라든지 이 서면을 줘요. 근데 이 친구가
이 용도로 쓰지 않고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를 한단 말이죠. 사기가 될 수 있을까? 이런 말이에요.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요? 앞에 보니까 선생님 앞에 뭐 용도 사기 뭐 말하는 것 같은데 용도 사기에서 용도 나왔네? 위 용도로만 쓴다고 해서 용도로만 써야지 왜 다른 용도로 쓰니까 그럼 이건 사기 되는 거 아닌가요? 응? 그런 질문 할 수 있겠죠. 보니까 여기 나오잖아. 세 번째 줄에 진실한 용도를 속이고 이런 얘기 나오잖아. 그럼 이게 사기가 아니냐고 이게. 자 여기서 노트를 펴볼게. 여기 나왔지? 자 갑이 있어요. 갑이 이 을에게 사기를 쳐요. 인감 등을 달래요. 왜? 형질 변경하는 데 있어서 건축허가가 필요하니까 형질 변경을 한대요. 밭에다가 집을 못 쳐요. 밭에다가 집을 못 쳐. 밭은 지목이 전이잖아요. 집을 지려면 지목을 전해서 대지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건축허가가 나고 그래서 집을 지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속여요. 사기치니까 이 사람이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그런 줄 알고 그래서 형질 변경 건축허가를 하겠다 하니까 그 용도로만 해서 인감하고 자기 인감하고 이 본인 확인 서면을 준단 말입니다. 이 주는 이유가 왜요? 형질 변경하는데 건축허가 한다 해서 그래서 주는 것이지 내가 너한테 이 땅을 팔아먹겠다 등기를 이전하겠다 이런 취지를 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이 땅을 너한테 팔아먹겠다는 생각으로 이 인감 등을 주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을이란 사람에게 있어서는 내가 이 땅을 너한테 판다는 처분 의사가 있어 없어? 처분 의사가 없다는 거지. 처분 의사가 없기 때문에 그의 근거를 둔 처분 행위도 없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이 친구가 그걸 받아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사기가 된다 안 된다? 사기가 안 된다. 왜? 을은 이 땅을 니한테 판다는 생각이 없어. 없어. 처분 의사가 없어. 그래서 사기가 안 된다는 논리. 아시겠죠? 자, 와보세요. 여기서 색깔 칠해놨죠.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 그 다음에 본인 확인 서면의 용도를 속이고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격려했다 했을 때, 자 파란색 한번 들어보세요. 파란색으로 색깔 칠해진 글씨를 크게 두 줄을 세무쳐 볼게요. 두 줄짜리를 이렇게 세무지를 치시면 이것은 뭐다? 용도 사기란 말을 썼다 하더라도 이것은 피해자에게 처분 행위나 처분 의사 자체가 없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사기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피해자가 앞에서 본 판례처럼 뭐 처분문서에 서명 날인한 게 있나요? 없잖아요. 서명 사치 사건은 처분문서에 서명 날인한 것이 있어요. 있는데 이 판례는 서명 날인 판례가 아니에요. 처분 행위가 있느냐, 의사가 있느냐 이 그 판례인 겁니다. 이 판례는 더 보죠. 자, 이 판례 병원 도주 사건 한번 볼게요. 갑은 A병원에 을을 입원 가려 중에 있었는데 치료비 17,000원이 나왔어요. 70년대니까 그 당시에는 비싼 돈이었어요. 돈이 없는가 봐요. 그래서 직원에게 속여요. 우리 아내가 병원에 오랫동안 있어서 영화를 보고 싶어 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돈도 찾을 겸 극장 한 편 때리고 와서 입원비 주겠다고 하니까 이 병원 직원이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하래요. 그렇게 하래요. 그래서 보내줬단 말입니다. 근데 안 와요. 도망갔습니다. 도망갔다. 사기가 돼야 안 돼요. 마치 기망을 했으니까 사기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여기서 파란색으로 도주 세무 쳐봐요. 병원 직원이 치료비 채무를 면제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포기한 거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그치? 그래 극장 한 편 때리고 돈 찾아서 와서 병원비 주세요 이렇게 말했지. 그런 것을 말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 그치? 병원비 사모님 우리 병원에 와서 오랫동안 입원하셨는데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병원비는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 한 적 있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쵸? 이것은 이 피해자의 병원 측 직원의 뭐가 없다? 처분. 적어볼까? 요 병이란 사람 처분 의사. 치료비
채무와 관련된 처분 의사가 없다. 처분 의사가 없으니까 처분 행위도 없다. 그래서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치료비 채무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겁니다. 살아있다. 자, 밑에 판례. 자, 이건 삼각사기. 이건 삼각 가로 열고 삼각사기와 관련된 판례입니다. 이거 하고 싶게요. 그렇지? 피기망자와 피해자가 같은 사람이 아니다. 삼각사기입니다. 그랬을 때 빨간색으로 처분할 수 있는 권능 동그라미, 지위 동그라미가 있으면 된다. 지위란 말을 써주죠. 그렇죠? 자, 마지막 줄. 피해자의 의사에 기하여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재산 처분 밑줄 그시고 이런 서류를 가진 사람이라면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나 지위가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치?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노트 펴보시게 되면 여기 밑에 나와 있죠? 밑에 여기 보시면 A가 B한테 사기를 치잖아요. 이 B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C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B가. 그러니까 C 재산을 관리하는 관리인이지, 관리인. 그래서 A가 이 관리인을 상대로 사기를 쳐도 사기죄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보시면 재산을 처분한 서류 등이 교부되었을 때 그 피기망자의 처분행위가 설사 피해자, 토지 소유자죠. 소유자의 진정한 의도와 어긋나죠. 당연히 피해자는 크게 화를 내겠지, 그치? 진정한 의도와 어긋나는 경우이기 때문에 경우를 할지라도 위와 같은 권능이나 지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해서 사기죄를 인정했던 판례입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합니다.